윗집이 모르고 샀다고 우겨도 아랫집은 윗집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윗집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한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5분이면 다 이해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보자분 사연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윗집이 베란다를 불법으로 늘려 지은 상태에서 누군가 그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로 제보자분 댁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요. 곰팡이가 퍼지면서 제보자분이 기관지까지 안 좋아져서 병원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윗집 세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란다 불법인 건 알고 샀지만 물 새는 건 전 주인이 안 알려줘서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겁니다. 제보자분이 답답해 하실만 하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일 겪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5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쟁이 왜 이렇게 자주 터지냐면요. 베란다를 늘려 짓는다는 게 그냥 공간만 넓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사하면서 방수 처리가 흐트러지고 무게가 더 실리면서 건물 구조가 살짝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표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아랫집 천장이에요. 물이 새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따라옵니다. 제보자분도 정확히 그 흐름으로 그 피해를 보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베란다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에 흔히 있는 그건 발코니입니다. 일정 조건만 맞추면 늘려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빌라나 다세대처럼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기는 그 공간, 그게 진짜 베란다고요? 그건 늘려서 쓰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제보자분 사안에서 윗집이 알고 샀다는 그 베란다 불법 증축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이 한번 매매되고 나면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냐? 책임 회피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수 원인이 윗집인 건 알겠는데 그건 전 주인 잘못 아니냐? 다른 하나는 새 주인은 모르고 샀으니까 좀 봐주자. 이 두 생각 때문에 아랫집이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보자분도 윗집한테 그 2마디를 다 들으셨다고 해요.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파트 단체 보험은 공용 부분만 봐주고 일반 주택보험은 누수 자체를 빼놓는 약관이 많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민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758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름이 공작물 책임인데요. 공작물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란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2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타자랑 2번 타자가 있어요. 1번 타자는 그 베란다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으로는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1번 타자는 내가 평소에 관리 잘했다. 이걸 입증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타자가 나옵니다. 2번 타자는 그 집을 가진 사람, 즉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2번 타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안 따지거든요. 누수가 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 책임을 집니다.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위험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위험에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베란다는 가만히 있어도 아랫집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자, 제보자분 사안에 적용해 보면요. 윗집 새 주인은 그 집을 가진 동시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1번 타자이자 2번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빠져나가도 2번에서는 못 빠져나갑니다. 결국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윗집한테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이유고 제보자분이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베란다나 건물 시설에 하자가 있고 그게 누수 원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천재지변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윗집이 거꾸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잘못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윗집 새 주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윗집한테도 길은 있어요. 758조 사망을 보면 일단 아랫집한테 배상해주고 나서 진짜 원인을 만든 사람한테 다시 받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윗집은 제보자분한테 우선 물어주고 그 다음에 전 주인이나 시공한 사람한테 따로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받아내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째, 매도인이 책임지는 범위는 매수인이 모르고 산 부분에 하나입니다. 즉, 알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윗집은 베란다 불법 증축 알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 주인한테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둘째, 누수는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윗집이랑 전 주인 사이의 일이지 제보자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윗집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윗집이 전 주인한테 받든 못 받든 그건 윗집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란다가 불법 증축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베란다 때문에 누수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강한 증거가 되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 누수 원인을 조사한 분이 베란다 확장 공사 때문에 누수가 생겼다고 인정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즉, 윗집이 알고 샀다는 그 불법 증축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윗집이 알았냐 몰랐냐 문제로 보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작물 책임이라는 법은 점유자가 빠져나가도 소유자가 결국 책임지게 짜여 있거든요.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윗집이 어떤 변명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법은 점유자가 빠져나가도 소유자가 결국 책임지게 짜여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윗집 누수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채널에서 제가 주로 다루는 게 딱 이런 겁니다. 제보 주신 사연 풀어드리는 거 댓글에 비슷한 상황 한 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로 답변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실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무로 넘어가서 제보자분 같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테리어 수리비예요. 벽지, 장판, 도배, 천장, 보수 이런 거 견적서를 3곳 이상에서 받아두시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둘째, 가구랑 가전 망가진 거예요. 침구, 옷, 책, 곰팡이로 못 쓰게 된 거 영수증이랑 산 시점 챙겨두세요. 다만 새거 값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쓴 만큼 깎이는 부분은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누수 막는 공사 자체를 윗집한테 강제로 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윗집이 공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작년 8월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수 막는 공사라는 게 윗집이 자기 집 문 열어주고 협조 안 해주면 우리가 대신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로 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건에서는 윗집이 그래도 공사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갈리니까 입증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기관지 치료비예요. 제보자분처럼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 문제가 생기신 경우 의료비 영수증이랑 진단서 꼭 챙기시고요. 의사소견서에 주거 환경
곰팡이 노출 때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위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톤을 좀 맞춰 드릴게요. 사실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잘 안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산상 손해를 다 갚아주면 마음고생도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그것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윗집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도 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폐가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고 윗집이 무대응이었던 사안에서는 위자료 1천만 원이 나온 사례, 결로 곰팡이가 오래 지속되고 임대인이 비협조였던 사안에서는 5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보통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위자료가 잘 인정되려면 보통 4가지가 갖춰질수록 유리합니다. 첫째, 오래 지속됐을 것. 둘째, 윗집이 알고도 가만히 있었을 것. 셋째, 정신과 진료나 의료 기록이 있을 것. 넷째, 통화, 문자, 내용 증명처럼 윗집이 알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것. 이겁니다. 제보자분 사안은 기관지 진단서까지 있으니까 이 중 3번째는 이미 갖추신 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청구한 거 다 받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집이 오래됐거나 피해자 쪽 사정 같은 게 반영돼서 보통 50%에서 70% 사이로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보자분이나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는지 5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누수 원인이 어디인지 진단부터 받으세요. 누수 탐지 전문 업체 3곳 이상에서 견적이랑 원인 진단을 받으시고 사진이랑 동영상은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이때 받은 업체 견적은 나중에 법원 감정 단계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기초 자료가 되니까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베란다 확장 부분이 갈라져 있거나 방수가 망가져 있다면 그것도 명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2단계, 의료 기록은 즉시입니다. 호흡기 내과 진단서 받으시고 거기에 주거환경 곰팡이 노출이 의심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위자료 단계에서 강력해집니다. 진료비 영수증 다 챙겨두세요. 3단계, 가급적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이게 윗집이 알았다는 걸 못 박는 핵심 단계입니다. 누수 원인, 피해 내용, 요구 사항, 답변 기한, 이 4가지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4단계, 분쟁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고 빨리 풀고 싶으시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로 가시고요. 본격적으로 다투실 거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누수 막는 공사 이행 청구, 그리고 사안 봐서 간접 강제까지 같이 거시는 게 좋습니다. 5단계는 보너스인데 건축법 위반 신고는 별도로 가셔도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매년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이행강제금은 옛날에 그 공사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베란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다. 즉 윗집 세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윗집한테는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이 5단계만 차분히 밟으시면 윗집이 끝까지 책임 안 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핵심은 증거 챙기는 순서랑 윗집이 알았다는 걸 못 박아두는 거예요. 제보자분께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윗집이 모르고 샀다는 변명은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보자분 같은 상황이시면 인테리어, 가구, 가전 누수 막는 공사, 의료비, 위자료 5가지로 청구해 보실 수 있고요. 핵심은 진단서, 의료기록, 내용증명 이 3가지로 윗집이 알았다는 걸 못 박는 거예요. 직접 상담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1533-7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